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몇 강에 이어서 지금 아이비리그도 그렇고 국내 학종 의대 입시도 그렇고 의대뿐만이 아니라 국내 서울대, 연고대, 일반학과 입시도 그렇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라는 건 입학사항관들이 어떤 관점에서 우리 학생들을 뽑는가? 그러면 제가 의대 같은 경우는 MMI 면접을, 서울대학교 MMI 면접을 예를 좀 들어서 전전강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왜 면접 문항을 말씀드리냐? 결국은 MMI 면접이 됐건 일반 대학교의 면접이 됐건 면접에서 물어보는 그 문항의 그 해결 요소, 그 답변이 우리 학생들이 아이비리그가 됐던, 아이비리그는 면접이 그렇게 크게 잘 지울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에세이라든가 본인의 생각이 죄다 어플라이를 통해서 그쪽 대학교에 가니까 이제 한국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논문이나 수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의 고유 입시의 성격은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 서식, 우리 국제학교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 요 서류를 갖고 카테고리 안에서 입학사항관들한테 이루어지는 거니까 결국 아이비리그와 입시와 한국의 학종 입시, 인설권 대학의 특히 의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서류를 다 내냐 아니면 한국은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 서식 안으로 추격해서 그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그 안에 정리가 돼서 가냐. 그러니까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같이 생계부를 통해서 가는 학생들은 그 프로젝트를 진로 선택 과목이나 육아 선택 과목에 실어서 세특의 내용이 중요한 거겠죠. 단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만, 여러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계부 대체 서식으로 가는 검정고시 해외고 국제학교 학생들, 생계부가 없으니까 대체 서식을 대학에서 받잖아요. 10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로와 관련된 나만의 프로젝트 내용의 퀄러티와 내용, 질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10가지밖에 못 내니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 면접이라는 것은 뭐였냐? 대학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학생의 어떤 의식과 관점이 어느 정도 길러져 있는가를 보는 건데 이 면접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냐?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 서식에서 길러진 내용과 컨텐츠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 앵무새처럼 팩트만 주저리 입학사항관들한테 한국 입시에서 서울대 의대를 말씀드려요. 서울대뿐만이 아니고 서울 중상위권 의대 일반학과 마찬가지입니다. 팩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학생이 이 프로젝트와 이 내용을 통해서 학생만이 깨닫고 학생만이 본인의 진로를 찾아가는데 의미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은 의미의 전달이고 똑같은 A라는 프로젝트를 20명이 해도 본인의 생각과 목적과 뜻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결론 도출이 다르듯 그 내용은 본인만이 얘기할 수 있는 독특한 독자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돼야 서울대학교 의대도 가고 그게 돼야 일반 명문대, 소위 말하는 한국의 서울대, 연고대를 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비리그 입시와 국내 학종 입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결국 뭐냐? 글을 쓰는 제가 입장에서 저 작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말하고 쓰는 능력이 해외 아이비리그 입시와 국내 학종 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인성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인성 그러면 매우 추상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저는 정말 아이비리그나 서울대학교 정도를 의대 정도나 연고대 정도 의대를 보내실 학부모님이시라면 이거는 국제학교 일반고 자사고를 다 통틀어서 인성을 정말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그 부분에서 결국은 대학을 못 가는 거거든요. 정말 인성과 그 소통의 의미가 뭔지 제가 좀 오늘 다시 한번 집어드리는 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단순히 인성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 화면을 공유하면서 같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신문에 대한 기사를 갖고 왔는데 자 여기 좀 보시면 언제 기사냐? 2024년 1월 18일 기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종 입시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비리그 입시랑 좀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역시 우리나라 수시도 방금 미국에서 온 거니까요. 다 내야 되는 걸 못 내게 한다는 거. 그것을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 서식 안으로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공정성 강화안부터 폐지해야. 이거 지난 정부에 있었던 얘기인데 뭐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을 길게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학생의 탤런트와 능력을 입학사관이 평가하려면 그 한 학생의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서 볼 수 있어요. 대학 입장에서. 근데 대학 입장에서 지금 이게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에 막히니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공정성 강화 방안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거고, 제가 이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뽑는 입학사관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그 장애물이 되거든요. 우선 보면 자,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입 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할 사항으로 인성 봉사활동이 꼽혔다. 이에 특히 자, 오늘 제가 말하는 그 키워드를 잘 들으세요. 인성 봉사, 이어 특기 적성이 26%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6년여서 1위를 지켰던 수능은 25.4%를 킵한 3위를 밀려났다. 뭐 여기 끝에 이 무슨 사태, 이건 무슨 정부 이 얘기는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그것이 쓸데없는 것 같고 정말 교육 쪽에서 필요 없는 거였으면 빨리 고쳐야 된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의 수시 입시가 아이비리그 입시를 따라하는, 결국은 몸이 원래 그 본체가 아이비리그에서 온 거니까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서식에 있는 생계부의 세특 내용과 생계부 대체서식의 활동 내용만 갖고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세특은 사실은 선생님이 씌워주는 거잖아요. 어떤 선생님과 어떤 프로젝트와 어떤 학교와 내 학생의 열정에 따라서 세특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 똑같은 A를 해도 선생님의 관점과 학생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게 A인데 선생님이 B를 써줬다면 사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도 교사 한 명이 담당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과목 교사들이 여러 두세 명의 교사가 돌아가면서 이 학생과 진정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 학생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한 다음에 그것을 여러 사람이 두세 명 정도가 우리가 우리가 아이비 그 과목에서 아이비 체제 시스템에서 그 어떤 채점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명이 돌아가면서 서술형 채점을 하듯이 생계부 기록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려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서라도 세특에 대해서 잘 써줄 수 있는 부분, 이 잘 쓴다는 게 그냥 안 하는 것만 미사여구를 붙여서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면접에서 다 이건 탈로가 나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걸 어떻게 했는지가 면접에서, 한국 대학의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생을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독창적이고 객관적인 프로젝트 안에서 진로와 연결된 그 안에서 나만의 의미를 또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대학에 붙고 떨어지는 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상류대학으로 가면, 인류대학으로 가면. 자, 그러면 인성이라는 게 뭔지, 오늘 봉사활동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성 봉사활동 그러면 어때요? 그냥 인성이라는 거는 말 잘하고 착하고 인사 잘하고, 봉사활동이라는 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양로원이나 어떤 보육원 가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데 가서 봉사하고, 그런 게 표면적이지만 인성과 봉사활동은 그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학에 가기 위한 인성과 봉사활동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본인이 얼마나 내가 한 프로젝트와 내가 한 어떤 내용들, 한국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이라고, 프로젝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 늦지 않게 9학년, 10학년, 고등학교 1학년 서부터 로드맵을 짜서 한국 입시는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서식이 어디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의 진로 역량과 일치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의대를 간다고 해서 주구장창 과학 실험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 MMI 면접을, 서울대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의 MMI 면접, 의대 면접 보시면 거기 실험하는 내용, 수학 문제 푸는 내용, 과학 문제 푸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능력을 원하냐? 의사가 되는데 창의적이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적인 어떤 것을 추론해서 풀 수 있는 다면적인 인문학적인 영역의 논리적을 원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내용정하고 그 내용이 또 독창적이어야 돼. 좀 더 우리가 입학사관들한테 잘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 내용이 진로와 연결도 있어야 되면서 그 내용 속에서 우리 학생의 의미까지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냥 프로젝트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프로젝트를 어떤 걸 할지 찾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의미 있게 찾으셔야 됩니다. 남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우리가 특히나 검정고시나 이렇게 해외고 비인가 이런 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징빙받을 수 있는 활동들을 하셔라. 이건 이제 다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인성이 과연 무엇이냐? 그 인성은 뭐냐? 내가 했던 프로젝트를 갖고 꽁꽁 싸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어떤 인성 부분이라는 것을 보면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을 됩니다. 20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르쳤던 강사가 인성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성 부분의 정의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내 진로의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이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의 문제점, 현실 인식에서 인성이 나와요. 이게 뭐냐? 이 인성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내가 그래서 대안점, 저희 권연교육 제가 항상 우리 말씀드릴 때 중요한 게 뭐냐? 문제의식을 가져라.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혼자만 프로젝트를 해도 이것을 꽁꽁 나만이 쌓아갖고 있으면 그런 학생들을 대학에서 원하지 않는, 이건 아이비리그도 마찬가지, 국내 학종입시도 마찬가지. 어떤 학생들? 내가 한 능력을 갖고 이게 아카데믹한 능력이든 우리가 엑스트라 커리큘러적인 능력이든 창체활동적인 능력이든 좋습니다. 이 능력을 갖고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면서 이 문제들을 내가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선명하게 입학사관들한테 보여줄지,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나의 의미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나의 의미들을 어떻게 면접에 가서 텍스트에 적용시켜서 나의 목소리로 나의 관점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올지,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소통, 말 잘하고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고가 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려면 인성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은 어때요? 봉사활동을 왜 하는 거죠? 당연히 리더십을 보여주려면 봉사를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또 다시 정의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의미 없이 가서 어떤 보육원이나 어떤 단체에 가서 의미 없이 시간만 때우고 오는 건 봉사활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입학사정관 때 얘기긴 하지만, 제 학생 중에 한 명은 굉장히 내신도 낮고 활동도 많이 안 했는데,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냐면, 점심시간에 학교가 끝나면, 그 요즘 보면 옛날 코로나니까 없어졌지만 그 전에는 급수대가 이렇게 있어서 학교에 그 정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있었어요. 요걸 이 학생이 항상 그 급수대에 그 있는 그 물을 항상 바꿔놓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정수대에 그거 물 채워놓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봉사활동이야? 이 아이한테는 그게 큰 봉사활동으로 입학사관한테 인정받은 내용이었어요. 왜? 이 아이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은 게 이 아이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그 물을 체크하는 과정들을 일지를 쓰면서 그걸 통해서 이 학생은 본인의 진로 역량을 어떻게 입학사관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겨울 이 지금 시즌에 주로 연락 오시는 게 뭐냐면 어떤 봉사를 해야 될까요? 대학을 우리가 가야 하는데 어떤 다 큰 봉사를 말씀을 해요. 심지어는 아직도 해외 봉사를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의미가 잡혀야 그 의미를 갖고 봉사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먼저 제가 26일 날 체디 근처에서 크게 제가 이제 강연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오시는 학부모님들도 이제 아시겠고, 또 그거를 못 보셔도 제가 또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시간에 인성과 봉사에 대한 내용 두 개만 알아가셔도 대학 가는데 굉장히 도움되시는 거예요. 이 봉사는 의미 없이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 작은 거라도 내가 그 봉사에서 어떤 의미를 내가 창조하고 개발할 수 있느냐, 또 그것이 나의 진로와 어떤 연관이 있냐만 찾아서 그 봉사를 우리가 하면 그것이 정말 올바른 봉사가 되는 거고 입학사관들한테 인정받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자, 특기 적성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런 무슨 정치적인 얘기는 읽지 않을게요.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고, 저는 어쨌든 해결책을 내는 강사고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 그치만 바뀌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생기부에 블라인드 처리되는 것들, 뭐 독서도 못 넣어, 그다음 수상도 못 넣으니까 생기부 대체 서식에도 그걸 못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수상은 못 넣죠. 독서는 못 읽죠.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사유를 했으며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생계부 대체 서식에 보면 활동 증빙서류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수상했다는 얘기만 못 쓰는 겁니다. 왜? 입학사관관들은 이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를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 서식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니까 그걸 통해서 뽑으니까 그래요. 자, 인성봉사 1이고요. 학부모들이 특기 적성 1입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던 혹은 조금 교육에 관심이 없으시던 간에 학부모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 지금 공부가 다냐. 우리 아이와 특기와 적성을 찾아가. 여기에 똑같이 생각하세요. 물론 그 특기와 적성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카데믹, 대학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도 수반이 돼야 되지만 근데 문제는 여기서의 어떤 시사점은 뭐냐? 문제라기보다 시사점은 수능이라는 일관화된 어떤 사이즈에서 그동안 생각했던 시선들이 조금씩 우리 부모님들의 나이가 조금씩 40, 50대로 이렇게 조금씩 예전 부모님들보다 달라지고 있다. 사실은 예전 10년, 15년 전의 부모님들도 이게 생각이 깨신 분들은 이게 앞서가는 분들은 그렇게 수능에 목매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것은 전체주의죠. 카테고리 안에 아이들을 일정하게 암기와 일정한 응용력을 갖고 아이들을 평가해서 그 평가에서 아이들을 우리가 선발하는 건데 그것보다 더 볼륨과 사이즈가 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발되면 지금의 수능의 어떤 변별력은 사실 굉장히 지금 세대하고는 지금 시대하고는 맞지 않죠. 옛날에 저희 시대 때 그냥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학교에서 하라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생각했던 그 시대 때나 수능이라는 게 어떤 그 입시 고사로서의 어떤 영향이 있었지 지금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세상은 다변하게 다각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수능에서 원하는 그 얕은 영역 갖고는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예전에는 우리가 제 전 세대는 또 학력고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암기를 잘하면 공부를 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암기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다 재료들은 AI와 챗GPT와 네이버를 통해서 다 빨리 찾을 수 있죠. 지금의 능력은 뭐냐? 있는 걸 갖고 어떻게 내 걸로 만들어서 나의 목소리를 갖고 다른 사람과 다른 차별적인 것을 해결책을 낼 수 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특기와 적성이고 한마디 더 제가 권현 선생님 말씀을 덧붙이면요. 평생을 하기 싫은 일 하면서 평생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의미를 가지면서 그걸 통해서 직업적인 의미를 갖고 그걸 통해서 세상과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저는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이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삶을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열심히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처럼 열심히 참고 암기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 그 사람들 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지도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더를 내리면서 가는 사람들은 그 위에 창의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취업, 대학, 요소, 평가가 인성과 봉사활동인데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그냥 인사 잘하고 경례 잘하고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가 아니라는 거 인성과 봉사활동은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도 거기에 맞물려서 이게 시대적인 변화인데 우리 아이가 특기와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면 인성 위주의 대입 학종이 적합하다. 역시 맞습니다. 왜냐면 학종은 내용을 갖고 가는 전형이고 프로젝트의 전공 성장의 내용 그것이 아이비리그와 매우 흡사하고 그 마지막에 아웃풋을 내서 서류를 내는 방법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아이비리그 준비하면서 국제학교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제자 아이비리그 주쿠대학교 붙은 제자하고 제가 설명하는 그 인터뷰하는 내용도 걸어드렸지만 공부는 당연한 거예요. 인류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갖춰져야만 되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 내용이고 글 쓰는 거고 생각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 입시에서 뭘 갖춰야 되냐. 내가 어떤 봉사를 하나 해도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고교학생들 시대에 지금 고1 학생들 되는 우리 학생들 앞으로 굉장히 막막할 겁니다. 진로도 없어, 적성도 없어. 그냥 뭐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현실은 아직도 70% 이상이 수능 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언젠가는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30%는 지금 70%가 아닌 30%는 제가 하는 방법대로 현실에서 하는 분들이고 국제학교 또 우리가 뭐 검정고시 비인가도 그렇지만 일반고에서도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꿈을 꾸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앞으로 10년에서 15 정도 바뀌면
권현 선생이 지금 하는 이 말이 이제는 일반화가 됩니다. 지금 수능이 일반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려도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 70%의 학부모님들은 뭐가 접근이 안 되냐? 아이가 뭘 잘하는지 알아야죠. 아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죠.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떻게 인성위주 대입에서 우리나라 대입에서 학종이 적합하고 대공공성 강화 방안을 폐기해서 이런 인성의 내러티브와 서사들이 생기부와 생기부 대처서식을 통해서 이 의미들이 내 전공에 대한 성장의 의미들이 어떻게 우리가 서류를 통해서 입학사관한테 전달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수상한 것도 쓰고 논문 쓴 것도 쓰고 에세이 대해서 에세이 쓴 것도 쓰고 미국처럼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수상한 걸 못 써도 그 내용들은 다 이미 생기부 세특과 생기부 대체서식의 내용들을 활동 증빙 내용들을 통해서 가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인성 위주, 내러티브 위주의 의미 위주의 어떤 이런 대부분 학종이 적합한데 아직도 문제는 뭐냐? 우리 아이가 수능을 보는데 우리 아이가 수능을 보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수능이 공정하다고 생각해. 왜?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해야 될 것도 없고 목표도 없으니까 수능이 그냥 공정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억지로 아이한테 하고 싶은 걸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어렸을 때 일찍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나이를 먹고 나서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그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억지로 대학 가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걸 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건 있어야 됩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사회입니다. 저희가 살 때 지금 저희보다 앞세대 학력고사 시대가 살 때 학력고사 시대는 서울대만 나왔으면 어느 정도 주요한 자리들을 차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대를 나와도 뚜렷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그 분야에 대한 이게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일찍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상황이 정해지고 그것이 그냥 어떤 부모님의 욕심이나 아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시키는 게 아니야. 정말 아이가 하고 싶은 거면 그 일찍부터 시작된 그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는 그것들이 계속 오랜 시간 쌓여지고 그래서 그 아이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단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즐기면서 했을 때 열심히 하면 지금 성공하지 못해요. 즐기면서 했을 때 그 아이는 그 분야에 일타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삶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 그 안에 직업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직업적인 의미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해결하기도 급급해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성공을 하려면 뭐 성공의 의미가 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예적인 성공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 안에서 나는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게 전 직업의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내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의 직업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빨리 적합한 본인의 진로를 좀 찾는 게 유리하냐? 앞으로 무한 경쟁 속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입의 공정성이 강화 방안이 좀 브라인드 처리가 폐기가 되면서 지금 오늘 저는 인성과 그 다음에 봉사활동의 의미를 새롭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정확하게 의미 정립이 됐을 때 학종을 준비를 해도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대학을 갈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대입 전형 수능보다 인성 최대 반영하고 있고요. 인성은 단순히 착하고 예의범절 바른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프로젝트의 의미를 알고 그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나은 문제 해결점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인성입니다. 그 다음에 학종이 정상인데 어차피 뭐 학종은 지금도 계속 수상 안 쓰고 내용 갖고 검정고시 그다음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 생기부 대체서식을 통해서 또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의 생기부 세특을 통해서 평가받아서 학생들을 뽑고 있고요.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좀 모르시는 분들의 얘기고 뽑고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세특이고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에서 대학을 잘 가는 이유가 뭐야 수시학종으로 그 세특에 대한 걸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안 하고 있는 학교라면 그거를 따로 해서 그 내용들을 넣어야 된다는 게 이것이 노력이고요. 중요한 부분이고 어차피 아이비리그를 따라가는 게 한국의 입식이고 아이비리그와 크게 변형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지금도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시는 수시에서 학생들의 적성과 전공과 학생들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뭔지를 물어보고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또 해외고에서도 3년 동안 또 검정고시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이 학생만이 어떤 생각과 의식을 갖고 본인의 전공에 대한 꿈을 키우고 현실적인 어떤 문제와 답을 갖고 본인만의 문제와 답을 갖고 열심히 노력했는지 이 학생들을 뽑는 게 학종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이 겨울에 진정으로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려면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생각하시고 그걸 실천에 옮기시면 대학 갈 때 우리 아이가 실패 없이 대학 가는 부분을 우리 결과를 우리가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나중에 엄청 돌아가야 돼요. 그걸 포기하면 모를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아이비리그 국내 학점 비슷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중요한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거나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그런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준비하셔서 이번 겨울에 늦지 않게 준비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학생들 대학 입시에 필요한 컨텐츠들, 내용들 꼭 알아야 될 부분들 엄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쌀쌀한 날씨입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비록 춥지만 이 추위 속에서도 꿈이 있는 학생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자신의 꿈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응원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